안녕하세요. 365 건강플러스 한의사 이의준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과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모야모야병 모두 자가면역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가면역 질환이란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을 파괴시키면서 발생하는 면역질병을 말합니다.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몸속의 혈소판이 자신의 면역세포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혈소판 감소증 질병이고요. 모야모야병은 뇌 안에 혈관이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으로 혈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오늘은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과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모야모야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혈관이 터지면 바로 지혈을 시켜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혈소판은 부족해지면 쉽게 멍이 들고 심해지면 출혈이 자주 발생하고요. 그러다 보면 잇몸 출혈이 쉽게 생기고 코피도 자주 나고 장출혈도 자주 일어납니다. 혈소판은 인체의 중요한 혈액이 혈관 밖으로 출혈되어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이러한 혈소판이 감소되어서 나타나는 면역질병입니다.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의 혈소판을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파괴시켜서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질병입니다. 혈소판이 부족해지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지속적인 면역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면역염증 반응을 통해서 몸속의 혈소판 수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혈소판이 줄어들수록 환자의 입장은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혈소판 수치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혈소판 수치가 줄어들면 단지 출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만성 피로, 신경쇠약, 식욕부진, 소화장애, 관절 통증, 근육 통증, 저혈압, 감정 기복, 정서불안, 불면증 등의 여러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모야모야병은요, 뇌 안의 내경동맥의 끝부분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합니다. 일본 사람이 처음 발견한 질병으로 연기처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양처럼 혈관이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성인에게서도 질병이 발생하지만 소아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뇌 안의 내경동맥의 끝부분은 전대뇌동맥, 중대뇌동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혈관들이 면역세포의 염증 반응으로 혈관이 좁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에게서 주로 발병하는데 문제는 이 질병을 처음에 바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혈관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주로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발음이 잘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뇌혈관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울거나 또는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계단을 뛰어 올라가거나 또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거나 하는 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아이가 야단을 맞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하고 말을 잘 못하니까 아이가 꾀병 부리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환자 입장에서 이 병을 진단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게도 되는데요. 자신의 혈관이 이유 없이 좁아진다는 것은 사실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뇌출혈, 뇌경색으로 진행이 되어서 팔, 다리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뇌의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현재 자가면역 질환은요, 8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몸속에 면역세포가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면역질환입니다. 일종의 면역의 쿠데타와 같은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을 향해서 활을 쏘고 자신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과 같은 면역의 반란과 같은 질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과 모야모야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아직은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희귀병에 해당이 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에서 쉽게 설명을 하기 어려운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면역학에서는요,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을 첫 번째는 미생물 감염, 두 번째는 조직의 손상, 세 번째는 유전자의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생물의 감염은 세균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균과 바이러스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감기가 낫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 장염에 자주 걸리는 경우, 결핵에 걸리는 경우, 대상포진에 걸리는 경우 모두 미생물을 처리하는 면역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예민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면역 질환 중에는 감기나 장염 등을 오랫동안 심하게 앓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생물은 몸속의 면역 시스템에 충격을 주어서 우리 몸에 자가면역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평소에 감기나 잔영등에 걸리면 바로 치료를 하시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큰 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출해서 집에 들어오면 손을 깨끗이 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손상입니다. 큰 수술을 받거나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큰 상처를 받은 경우에 몸속의 죽은 세포들이 갑자기 몸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때 면역세포는 자신의 죽은 세포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평소에 몸이 약하거나 면역이 예민한 분은 면역 시스템에 충격이 오면 자신의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오인하면서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전자의 문제인데요.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자녀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더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임상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환경적 요인은 첫 번째는 스트레스,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 세 번째는 과로, 네 번째는 환경 오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호르몬인데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콜티졸 분비가 적어지면 그 부신피로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콜티졸은요, 면역의 과잉,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콜티졸 분비가 적어지면 몸에서 면역 억제가 되지 않으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음식의 부절제인데요. 음식은 자신의 건강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자신의 미래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 인간이 80세를 산다라고 했을 때 평생 먹는 식사는 8만 끼에 해당이 되고요. 68톤의 무게를 먹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내 몸을 지나가면서 그 중에 좋은 음식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음식은 내 몸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게 되면 장 안에 부패균이 이제 많아지고, 그 다음에 반대로 식이섬유나 미네랄이 많은 야채나 과일을 평소에 꾸준히 먹게 되면 장내에 유산균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장 안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70%가 모여 있기 때문에 장내 유산균과 부패균의 정상적인 비율은 이런 면역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가면역 질환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논문도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로인데요. 오랫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만성 피로, 면역 기능 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각한 과로는 면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환경 오염인데요. 산업화되면서 인체에 들어오면 안 되는 환경 호르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도 있고 매연 속에도 있는데요. 들이마시는 공기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있고 우리가 쉽게 접촉하는 합성 세제, 플라스틱 제품에도 있습니다. 인체에 들어온 환경 호르몬은 몸속에 정상 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로 면역 시스템이 교란이 일어나서 과도한 면역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특별한 발병 원인이 없는 1차성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과 다른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2차성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나누어집니다. 2차성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루푸스, 항인지질 항체증후군, 림프증식성 질환, HIV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의 3분의 2 정도에서 혈소판 세포에 대한 자가면역 항체가 관찰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혈소판은 15만에서 40만 개 정도인데요. 이 혈소판이 10만 개 이하로 떨어졌을 때 혈소판 감소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대개 혈소판을 5만 개만 유지해도 출혈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요. 2만 개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출혈이 이유 없이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지고 내부의 출혈이나 뇌출혈이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혈도 쉽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우선 멍이 쉽게 들고 다리 등 하체 쪽으로 오랫동안 압력을 가하면 그 부위가 사라지지가 않는 작고 붉은 빨간 점이 이제 생기고요. 코피나 잇몸 출혈이 자주 발생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에 과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내원하셨던 한 주부는 교통사고 후에 치료받다가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을 또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하루에 패드가 7개 정도가 흠뻑 젖을 정도로 생리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던 분도 있었는데요.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에 일단 걸리게 되면 본인도 그렇고 가족 모두가 굉장히 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혈소판이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 병이 심해지면 입안 점막에 출혈성 수포가 생기기도 하고요. 뇌출혈과 같은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분은 초등학생인데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면서 루마티스,
관절염 같은 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이제 한의학의 이런 면역요법이나 침요법, 한약요법 통해서 그런 불편한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또 학생의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모야모야병의 발견은 1957년도에 일본의 다케우치와 시미즈가 뇌 안의 양쪽 내경동맥의 형성 부전 증상을 처음으로 이제 보고를 시작했고요. 또 이 병의 명칭은 1969년도에 일본의 스즈키가 뇌혈관 동맥 조형을 통해서 그 모양이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는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일본말로 모야모야병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도까지 확인된 환자 수는 한 3,300명 정도, 그리고 매년 새로 발견되는 환자 수는 한 2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에서는 일본이 좀 많이 발병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모야모야병이 많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미대륙 사람들에게서는 좀 드문 특징이 있고요. 여자에게서 좀 더 많이 발병하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한 10% 정도 됩니다. 질병의 특징상 뇌혈관이 면역의 염증 반응으로 좁아지는 문제 때문에 초기의 증상은 어지럽다, 머리 아프다, 눈이 피곤하다,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런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요. 이런 문제로 초기에는 모야모야병을 의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만성 두통이나 만성 어지럼증으로 오해하고 다른 치료를 받다가 뒤늦게야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병 연령대는 4세 전후의 소아에서 많이 발병하고 그 다음으로는 30, 40대 성인에게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보통 24시간 이내 또는 한두 시간 이내에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일시적으로 한쪽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 팔다리가 저리거나 제대로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이 어눌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 안에 윌리스 서클이라고 하는 그 인터체인지 같은 그런 곡선 모양의 동맥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소아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부모들이 병을 초반에 빨리 알아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인에게서 발병할 때는 뇌출혈이 흔하고 두통, 의식장애, 팔다리 마비로 증상이 중풍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많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수술요법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약요법, 침요법, 연약요법, 교정요법 등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Q&A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의 생활 수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분들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혈소판 수치가 갑자기 줄어들면 출혈이 생기면서 경우에 따라 생명에도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로는 우선 술이나 담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분이었는데요. 남성분이었고요. 혈소판 수치가 2만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이셨는데 술을 거의 매일 드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은 인체에 많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담배와 함께 꼭 같이 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비타민 B12와 엽산 등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은 몸의 혈액 생산에 도움이 되는 철분과 단백질, 적혈구를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몸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낮은 분일수록 과도한 몸의 충격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햇볕을 쏘이면서 하루에 1시간 정도 걷는 정도의 운동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쏘이면서 걷게 되면 몸속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되면서 면역 과잉 반응을 억제하고 염증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걷게 되면 몸의 가장 큰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서 근력 강화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서 혈관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모야모야병 환자의 생활수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모야모야병은 실제 증상이 나타나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오해를 하고 치료받다가 낫지가 않아서 나중에서야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모야모야병은 뇌 안에 동맥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해지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처럼 팔다리에 마비가 오는 증상도 발생합니다. 생활수칙 첫 번째는 뇌 안에 혈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심하게 울거나 뜨거운 국물이나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갑작스럽게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도 뇌혈관의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풍선을 불거나 색소폰 같은 악기를 부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뇌 안의 혈관이 염증 반응으로 좁아지고 있으므로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뇌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술이나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 담배 모두 혈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뇌 혈관의 순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와 과일 안에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마그네슘, 칼륨, 아연 같은 미네랄들이 많아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에 순수한 물을 5잔 이상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순수한 물은 혈관 내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혈관 순환을 도와주고 혈액 내 독소를 체외로 배설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과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가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몸속의 혈소판이 자가면역 항체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출혈이 발생하고 만성 피로,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모야모야병은 뇌 안에 뇌경동맥 혈관의 끝부분이 좁아지면서 두통, 팔다리,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둘 다 모두 자신의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증상이라도 치료와 관리를 잘 받으시면 삶의 질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섬유근통과 반응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